답변과 관련해서는 그 나성민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면은요, 야당 의원들이 무슨 마치 부총리의 답변을 막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회의에 가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부총리께서 야당 의원이 질문을 못하도록 말하고 있는 도중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얘기를 해갖고 무슨 질문을 하는지 무슨 답변을 하는지 상황 자체를 흐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 의원들이 이런 논쟁을 새누리당에서 먼저 제의를 하셨으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회의 질의 방법으로 답변 시간이 3분, 4분으로 줄어도 좋습니다. 질문 시간이. 그러니까 질문 시간을 줄이고요. 질문과 답변을 구분해서 계산을 하시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또 이런 논쟁의 소지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나성민 의원의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상황 자체를 호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인격 살인이 있었으며 무슨 아프리카 나라와 같은 운영이 있었으며 또 야당 의원이 저희는 답변을 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 질의응답이라는 게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부총리가 질의를 끊으면서 말을 시작을 하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고 도대체 그 부분은 지금 나성민 의원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는 충분히 좀 듣고 잘못된 거 있으면 저희가 고치고 만약에 나성민 의원이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면 이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을 상임위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지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당 의원들이 없는 자리에서 그것도 내용을 잘 모르는 그 현장에 없었던 기자들 앞에서 마치 야당 의원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은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자들한테 특정 지금 뭐 상임위를 일제 얘기를 하지 않고 의원들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의원들 이름을 겸용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 기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인격 살인입니다. 자, 예? 어떻게 같은 상임위의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그런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은 질의도 못하고 야당 의원들은 입이 없습니까? 부총리의 위증 관련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최경환 부총리 건은 작년 국정감사에 이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과연 부총리로서 또 새누리당 당 원내대표로서의 직위를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저는 더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사생활도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고 그 당시에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은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락 두절 상태에 있던 분이 법정에 나오셔서 최경환 부총리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았다라는 증언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재위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사실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것이 허위 진술이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기재위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 반드시 규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호 부총리께서 제가 지난 9월 28일 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그날 조경태 위원장님께서 잠시 외도를 하신 날인데 제가 이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기재부가 각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기재부는 이 두 재단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반드시 짚어봐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법인세법 제122조를 제가 검형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부총리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얘기는 이 법인세법 제122조는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미르가 세무조사를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법인세법 제122조를 보면은요. 여기에 박영선 의원님, 아니 이건 나중에 본지 하실 때 아닙니다. 시간 이건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 하세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호 부총리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걸 짚고 넘어가야 정의 선서도 안 되거든요. 했는데 무슨 의사진행관을 하십니까? 법인세법 제122조에 보면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각 호 7항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122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거 지금 보고 박영선 계시는데요. 의원님, 네. 그럼 곤란하시죠. 지금 질의 시간에 아니요, 하시면 잠깐 되잖아요. 기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엉터리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부총리와 관련된 이 허위 답변,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네. 저기 반복되는 말씀들은 좀 삼가하시고요. 원활한 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년 위원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명단을 국민이 모른다는 거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정권이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비밀주의로 해서 거기에 따른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재벌들입니다. 지금 국세청에서는요. 기획재정위원회가 매번 자료 제출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주주 지분이동 자료도 안 주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뭐 대한민국이 OECD 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심사위원 자료를 갖다가 내지도 않고 매번 어떻게 그렇게 커튼 속에서 비밀주의로 이거를 하면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건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럼 있는 위원장님 겁니다. 말씀도 안 듣는 관세청은 도대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최경환 부총리는 자기 답변 못하겠다. 지금 이게 뭐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그쪽에 피감기관에도 항변하는 그것도 있고 하니까 여야 간사 아니 근데 그게 정정당당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 자료 요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라는 것은 그 피감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왜 마이크를 재벌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다 안 내놓겠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자료건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충분히 알았고 그래갖고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3분의 1 서명 받아갖고 그거 안 되면 뭐 고발을 하든 어떻게 하든 조치를 취하는 건데 그 전에 다 여야 간사하고 저쪽하고 얘기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두 분 간사께서 협의를 하세요. 요 정도까지 하시고 자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은 질의도 못하고 야당 의원들은 입이 없습니까? 부총리의 위증 관련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최경환 부총리 거는 작년 국정감사에 이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과연 부총리로서 또 새누리당 당 원내대표로서의 직위를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저는 더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사생활도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고 그 당시에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은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락 두절 상태에 있던 분이 법정에 나오셔서 최경환 부총리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았다라는 증언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재위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사실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것이 허위 진술이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기재위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 반드시 규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호 부총리께서 제가 지난 9월 28일 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그날 조경태 위원장님께서 잠시 외도를 하신 날인데 제가 이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기재부가 각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기재부는 이 두 재단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반드시 짚어봐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법인세법 제122조를 제가 검형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부총리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얘기는 이 법인세법 제122조는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미르가 세무조사를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법인세법 제122조를 보면은요. 여기에 그런데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부총리가 질의를 끊으면서 말을 시작을 하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고 도대체 그 부분은 지금 나성님 의원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는 충분히 좀 듣고 잘못된 거 있으면 저희가 고치고 만약에 나성민 의원이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면 이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을 상임위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지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당 의원들이 없는 자리에서 그것도 내용을 잘 모르는 그 현장에 없었던 기자들 앞에서 마치 야당 의원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은 야당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당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자들한테 특정 지금 뭐 상임위를 일제 얘기를 하지 않고 의원들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의원들 이름을 겸용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 기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인격 살인입니다. 자, 예? 어떻게 같은 상임위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그런 답변과 관련해서는 그 나성민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면은요. 야당 의원들이 무슨 마치 부총리의 답변을 막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회의에 가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부총리께서 야당 의원이 질문을 못하도록 말하고 있는 도중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얘기를 해갖고 무슨 질문을 하는지 무슨 답변을 하는지 상황 자체를 흐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 의원들이 이런 논쟁을 새누리당에서 먼저 제의를 하셨으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회의 질의 방법으로 답변 시간이 3분, 4분으로 줄어도 좋습니다. 질문 시간이. 그러니까 질문 시간을 줄이고요. 질문과 답변을 구분해서 계산을 하시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또 이런 논쟁의 소지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나성민 의원의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상황 자체를 호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인격 살인이 있었으며 무슨 아프리카 나라와 같은 운영이 있었으며 또 야당 의원이 저희는 답변을 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끝내고 나서 그리고 이 질의응답이라는 게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기 박영선 의원님, 아니, 이거는 나중에 본질하실 때 아닙니다. 시간 이건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 하세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호 부총리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정의 선서도 안 되거든요. 했는데 무슨 의사진행관을 하십니까? 법인세법 제122조에 보면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각호 7항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122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거 지금 보고 박영선 계시는데요. 의원님, 네. 그럼 곤란하시죠. 지금 질의 시간에 아니요, 하시면 잠깐 되잖아요. 기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엉터리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부총리와 관련된 이 허위 답변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네. 저기 반복되는 말씀들은 좀 삼가하시고요. 원활한 그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년 위원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명단을 국민이 모른다는 거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답변과 관련해서는 그 나성민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면은요, 야당 의원들이 무슨 마치 부총리의 답변을 막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회의에 가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부총리께서 야당 의원이 질문을 못하도록 말하고 있는 도중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얘기를 해갖고 무슨 질문을 하는지 무슨 답변을 하는지 상황 자체를 흐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 의원들이 이런 논쟁을 새누리당에서 먼저 제의를 하셨으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회의 질의 방법으로 답변 시간이 3분, 4분으로 줄어도 좋습니다. 질문 시간이. 그러니까 질문 시간을 줄이고요. 질문과 답변을 구분해서 계산을 하시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또 이런 논쟁의 소지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나성민 의원의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상황 자체를 호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인격 살인이 있었으며 무슨 아프리카 나라와 같은 운영이 있었으며 또 야당 의원이 저희는 답변을 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끝내고 나서 그리고 이 질의응답이라는 게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부총리가 질의를 끊으면서 말을 시작을 하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고 도대체 그 부분은 지금 나성민 의원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는 충분히 좀 듣고 잘못된 거 있으면 저희가 고치고 만약에 나성민 의원이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면 이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을 상임위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지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당 의원들이 없는 자리에서 그것도 내용을 잘 모르는 그 현장에 없었던 기자들 앞에서
마치 야당 의원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은 야당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당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고 그 당시에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은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락 두절 상태에 있던 분이 법정에 나오셔서 최경환 부총리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았다라는 증언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재위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사실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것이 허위 진술이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기재위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 반드시 규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호 부총리께서 제가 지난 9월 28일 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그날 조경태 위원장님께서 잠시 외도를 하신 날인데 제가 이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기재부가 각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기재부는 이 두 재단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반드시 짚어봐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법인세법 제122조를 제가 검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부총리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얘기는 이 법인세법 제122조는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미르가 세무조사를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법인세법 제122조를 보면은요. 여기에 박영선 의원님 아니 이거는 나중에 본질하실 때 아닙니다. 시간 이건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 하세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호 부총리께서 답변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걸 짚고 넘어가야 정의 선서도 안 되거든요. 했는데 무슨 의사진행관을 하십니까? 법인세법 제122조에 보면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당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자들한테 특정 지금 뭐 상임위를 일제 얘기를 하지 않고 의원들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의원들 이름을 겸용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 기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인격 살인입니다. 자, 예? 어떻게 같은 상임위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그런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은 질의도 못하고 야당 의원들은 입이 없습니까? 부총리의 위증 관련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최경환 부총리 거는 작년 국정감사에 이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과연 부총리로서 또 새누리당 당 원내대표로서의 직위를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저는 더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사생활도 아닙니다. 재판